오랜만에 뵙겠습니다. 제가 그동안에 여러 주제를 가지고 강의를 했습니다만, 이번에 새롭게 제가 빅데이터 관련해서 여러분 앞에 섰습니다. 그동안에 제가 가장 오랫동안 강의했던 내용은 기업회생 관련해서 했고요. 또 기업회생 관련해가지고 개별적으로 질문도 많이 하고 또 강의도 많이 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그거에 대해서는 또 어떤 질문이 있다 그러면 개별적으로 해주시고 또 다음 기회에 몇 번 빅데이터 관련 내용을 하고 또 기회가 되면 또 종합적으로 한번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저는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거는 기업회생 관련해서 법원 관련 CR 업무를 하고 있고요. 조만간 이 법정관리 기업이 조기 종결을 할 예정입니다. 빠르면 10월 말, 늦으면 8월 말 정도에 조기 졸업을 하면 그 기업이 이제 법정관리에서 벗어나서 자유롭게 이제 기업이 회생 계획안대로 이행하면 되는 거고요. 제가 이 빅데이터를 주제로 가지고 나온 거는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제가 이 빅데이터 관련해서 박사학위를 취득을 했습니다. 6월 달에 하고 요 관련해서 여러분들 중에는 전문위원들 중에는 일부 저희가 작년 3월인가요? 4월에 설문에 응해 주신 분도 계시는데 그거를 토대로 해서 이론적 배경과 설문을 가지고 제가 논문을 쓰게 됐는데요. 사실 제가 6개월 전에 논문이 통과됐으면 여러분들과 좀 인연이 멀어질 수도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대학의 교수로서 임명이 될 그런 기회를 제가 놓치면서 다시 여러분과 만날 기회를 찾게 됐고요. 또 제가 이제 만일에 또 대학에 가게 되면 교회는 여러분 매달 한 번 정도는 가능한 나올 생각이고요. 여러분과 접촉할 기회가 있으실 거고 제가 이제 학위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컨설팅 하는데 도움이 되거나 어떤 삽자 등록을 가지고 하시면 제가 필요로 한다 그러면 제가 뭐 도움을 줄 수도 있는 거고요. 또 전에 또 뭐 같이 강의를 같이 했으면 하는 그런 제안도 했는데 제가 그동안에는 학위 공부를 하느라고 상당히 바빴고 또 이제 CR 업무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시간적인 제약이 많았는데 제가 이런 것들이 이제 하나씩 하나씩 종결되기 때문에 여러분과 접촉할 시간은 더 많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이 빅데이터 관련해가지고 여러분들은 많이 얘기도 들었고 또 이 분야에 대해서도 관심을 갖고 있는 분도 있고 많이 알고 있는 분도 계실 겁니다. 그러나 어느 한 전문위원을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여러 강의를 듣는 분들을 위한 주제이기 때문에 포괄적인 개괄적인 내용을 일단 말씀을 드리고 어느 정도 이해가 된 다음에는 보다 내용 있고 깊이 있는 내용들을 전해줄 수도 있고요. 실제 여러분들이 컨설팅 하는 데 있어서는 제가 얘기하는 이 수준 정도만 알고 계셔도 상당히 도움이 될 거고요. 지금 그 4차 산업 혁명이라는 주제를 들고 현 정권 전 정권에서부터 쭉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요. 지금 여러분들이 이 내용을 모르면 데이터 혁명, 빅데이터, 데이터 경제 이런 내용을 모르시면은요. 여러분이 컨설팅 하는데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을 겁니다. 물론 우리나라가 제조업이 기저에 있습니다만은 이 제조업 중심에서 점진적으로 그런 뭐 이 분야가 서비스 분야라든지 이런 4차 혁명 이런 분야로 자꾸 이전해 가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거기에 따라서 이런 기본적인 개념이라든지 우리가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가 하는 것을 총괄적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야, 이거 오랜만에 제가 이 사진을 과거에 보신 분도 있을지 몰라요. 제가 한 번쯤 이런 사진을 제가 이게 쭉 이렇게 게재를 하고 했는데 제가 등산광이었습니다. 등산 백대 명산도 다니고 하면서 어느 산인지는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요. 그거 이렇게 올려봤습니다. 여러분도 기회가 되시면 건강이 제일 중요하거든요. 건강이 제일 중요하다는 거는 뭐 지금은 젊으신 분들은 모르실지 모르겠지만 새삼 나이가 들어가면서 느끼실 겁니다. 건강은 젊을 때 지켜야 됩니다. 지켜야 되고 항상 건강을 잃지 않고 일을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의 할 얘기는 빅데이터에 대한 개념에서부터 종류, 빅데이터의 전의 비교, 어떻게 활용하는지, 특성 이런 분야들을 쭉 포괄적으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빅데이터 개념하면 여러분들이 빅데이터 그러면 데이터가 규모가 크구나, 대용량 데이터구나 이 정도로 이제 이해를 하실 거예요. 이해를 이 정도로 하실 건데 사실 의미가 틀린 게 아니고요. 지금은 굉장히 빅데이터라는 범위를 어떻게 주어질 거냐에 따라서 빅데이터 개념이 굉장히 다양하게 쓰여지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대용량 데이터, 데이터가 방대하고 우리가 관리하기가 쉽지 않구나. 이거를 분산 처리 시스템을 이용해서 관리함으로써 실시간에 뭐 수집하고 이거를 가공해서 어떤 정보를 가지고 어떤 제품을 만든다든지 필요한 내용으로 쓸 수 있는,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대용량 데이터다. 이렇게만 이해를 하셨는데요. 지금은 상당히 범위가 굉장히 다양화되어 있고 확대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방금 얘기했던 거는 이제 대용량 데이터라는 얘기를 제가 했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는 차세대 기술이다. 기술적인 접근을 한 거죠. 이런 거는 이제 주로 삼성경제연구소라든지 이런 데에서는 대기업들, 특히 대기업들에서는 이 차세대 기술이라는 용어를 가지고 이제 많이 접근을 한 거죠. 또 한 가지는 정보자산이라는 표현을 많이 씁니다. 지금은 3차 산업혁명을 정보화라는 표현을 많이 쓰잖아요. 이제 3차 산업혁명과 4차 산업혁명을 이제 비교할 때, 여러분 이제 제3의 물결 할 때 3차 산업혁명, 제4차 산업혁명은 뭐 제4의 물결이다 그러시고, 3차 산업은 정보화 시대다. 근데 지금은 디지털화라는 표현을 많이 씁니다. 그리고 3차 산업혁명은 지식사회, 지식기반 사회, 뭐 전자정보 사회다. 그런데 지금은 지능기반 사회입니다. 지능기반 사회. 그만큼 이제 정보를 가지고 어떻게 창조하고 인공지능, 가상현실, 3D 뭐 이런 거잖아요. 어떻게 표현하면 빅데이터는 3차 산업혁명에서 사용했던 기술이에요. 그렇지만 이 기술을 가지고 4차 산업혁명의 필수적인 기술의 재원이라고 할 수 있죠. 정보자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이 빅데이터를 수집하고 요거를 활용하고 이런 거를 하지 않으면 새로운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기술로서의 전환이 안 되는 거죠. 그만큼 그 빅데이터가 기본 기저에 깔려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빅데이터 개념은 이 기술에 대한 것을 얘기하지 않으면 상당히 좀 이해하기가 좀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빅데이터 하면은 대용량 데이터라고만 생각하시면 간단하지만 이 기업을 우리가 컨설팅을 하고 하기 때문에 이 기술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 빅데이터라는 용어는 뭐 대용량 대규모 데이터구나 이 정도밖에 하고 끝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빅데이터 기술을 하면 크게 어떻게 저장하는 하는 기술이 있고 분석하는 기술이 있고 표현하는 기술이 있는지 이렇게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 볼 수도 있습니다. 이 얘기를 하기 전에 우리나라가 그러면 빅데이터 기술의 이제 시장 규모를 얘기를 하는데 시장 규모는 어디까지 빅데이터로 보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이 규모를 달리하고 있는데요. 어느 연구기관에서 빅데이터 규모가 2017년도 기준 데이터를 제가 잠깐 보자면 4,547억 원이다. 이 시장 규모가 뭐 1년에 한 30%씩 증가한다 이런 내용도 있고요. 그 기관에 따라서 범위를 어떻게 두느냐에 따라서 그 가치를 어디까지 주느냐에 따라서 이건 굉장히 뭐 들쑥날쑥하고요. 굉장히 범위가 크다. 이 무궁무진하다. 그리고 계속 그 규모는 커져간다. 이 정도로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빅데이터 활용은 필수적이다. 그리고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원유라고 표현을 합니다. 좀 이 빅데이터가 원유라는 표현을 많이 씁니다. 이게 그만큼 정보자산 시대에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가장 기저에 깔려있는 원유다. 빅데이터를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나 이제 여러분들 참 왜 우리나라가 빅데이터 뒤에서 제가 얘기하겠습니다만은 빅데이터를 활용이 이렇게 더딘가. 우리가 진행은 중국보다 훨씬 앞서 있었지만 지금 진도는 우리나라가 훨씬 뒤져 있습니다. 그만큼 뒤져 있는 이유는 뒤에서 또 언급하겠습니다만 개인 신용정보 보호 규정 때문에 참 민주화가 되면 또 이런 장애 요인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데이터 3법이라고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 신용정보법 이런 개정안이 국회에 뭐 작년에 계류돼가지고 아직까지 이게 아직까지 풀리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빅데이터 기술, 저장 기술에 대해서 좀 너무 깊이 들어가면 여러분들도 이해하지 못하겠고 저는 이제 상당량의 서적을 읽었고요. 또 모르는 거는 여러분들 물어보고 했습니다만 거기까지 알 필요도 없고요. 또 전문가가 아니면 이걸 이해해도 뭐 이해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빅데이터는 분산 파일 시스템의 데이터를 저장하고 또 분산 시스템을 이용해서 데이터를 처리하는 기술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옛날에 데이터베이스 시스템보다도 비용이 적게 들고 서버를 여러 개를 둘 수 있습니다. 분산해가지고 그렇게 두어가지고 분산 처리해서 두기 때문에 처리 속도가 일단 빠르고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둡이라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이게 이제 주로 비정형 데이터를 관리하는 기술이다. 저장 관리하는 기술이다.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게 이제 하둡을 주로 이제 많이 씁니다. 그 다음에 분석
예, 기술은 이 저장 기술, 분석 기술, 이 표현 기술 이게 이제 빅데이터가 어떤 4차 산업혁명의 기저에 깔려 있는 이런 기술이 발전하지 않았다면 실질적으로 우리 이제 인공지능, 뭐 AI 이런 것들이 발전할 수 없었던 겁니다. 분석 기술은 뒤에도 얘기하겠습니다만 정형 데이터, 반정형 데이터, 비정형 데이터가 있는데요. 특히 이제 반정형 데이터나 비정형 데이터가 계속 증가함으로 인해서 이에 대한 분석이 주목을 받게 되고 거기에 따라서 이제 뭐 텍스트 마이닝, 텍스트 마이닝은 이제 정형 반정형 데이터를 이제 처리 기술을 기반으로 가치 있는 정보 기술을 추출을 해서 가공하는 거거든요. 그럼 오피니언 마이닝 이런 것도 이제 SNS라든지 블로그 이런 것들을 수집해 가지고 분석합니다. 그 글을 내용을 가지고 분석하는 거죠. 이게 긍정적이냐, 부정적이냐, 중립적이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마케팅 자료도 이제 사용하고요. 또 SNS 네트워크 분석 같은 거 이런 뭐 영향력이라든지 관심사라든지 성향이라든지 행동 이런 것들을 패턴 같은 거 이런 것들을 분석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제 표현 기술도 이제 R을 이용해 가지고 기본 통계 기법부터 시작해서 최신 데이터 마이닝 기법까지 구현하는 기술이에요. 표현 그말로 구현하는 기술. 이거 다 기술이다 이렇게 크게 분류하시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앞에서도 얘기했듯이 이제 데이터는 이제 정형화된 데이터는 쉽게 얘기하면 정의된 데이터고 통계 자료고 실제 데이터고 각종 과학적인 데이터이기 때문에 요거는 분석하고 하는 데는 뭐 큰 어려움이 없을 겁니다. 정형화된 데이터에는. 그런데 이제 반정형 데이터 뭐 이제 서술된 데이터고 뭐 작성된 데이터이기 때문에 이거를 어떻게 분석하느냐 이런 거를 할 수 있는 좀 전에 이제 분석 기술에 포함되는 거 해당되는 거죠. 비정형 데이터도 이제 뭐 SNS라든지 뭐 스마트폰이라든지 이걸 통해서 생성되는 다양한 데이터를 생성하는 정보다 이렇게 예, 보시면 되고요. 또 새로운 가치나 의미를 산출하기 위해서 무엇을 분석할 것인가 이제 데이터 마이닝이라는 표현을 많이 씁니다. 이제 빅데이터 전후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빅데이터가 그 전에는 데이터 유형이 정형화된 앞에서 얘기했던 정형화된 문자나 수치만을 분석할 수 있었는데 빅데이터로 인해서 기술로 인해서 반정형 데이터, 비정형 데이터도 데이터 유형으로 분류해서 이거를 분석할 수 있는 기술이 됐다. 또 관련 기술하면 데이터베이스라든지 SBS 등 통계 패키지, 데이터 마이닝, 기계학습이었는데 이게 이제 저상 기술, 분석 기술, 표현 기술까지 다 할 수 있다. 저희가 이제 관련 기술 중에서 통계 관련 통계 패키지 있잖아요. 이거는 학위논문이라든지 어떤 논문을 쓸 때에는 반드시 이 통계 패키지를 이용하게 돼 있습니다. 근데 이보다 이제 더 앞서서 이보다 더 이제 더 미래 기술이라고 할 수 있죠. 앞에서 얘기했던 저장 기술. 주로 하드업을 많이 쓰죠. 네, 분석 기술, 좀 전에 있던 텍스트 마이닝, 오피니언 마이닝, SNS 분석, 그 다음에 표현 기술 이런 것들이 이제 빅데이터에서 필요로 하는 기술이다. 그 다음에 이제 저장 장치가 전에는 데이터베이스라든지 데이터 웨어하우스 주로 이제 데이터베이스로 저장을 했기 때문에 큰 용량이 필요했는데 지금은 클라우드 컴퓨팅 장비 활용해서 이제 분산 시스템이라든지 이런 걸 이용하기 때문에 훨씬 큰 분산해서 대용량의 데이터를 분산 저장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돼 있다.
그래서 이 빅데이터가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고 저장 기술도 좋아졌고 분석하는 기술도 좋아졌고 즉시 활용할 수 있게 돼 있고 여러 가지 이제 기능도 다양화되고 활용도도 다양화돼 있다.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빅데이터의 이제 활용이라는 측면에서 어떻든 기업에서 여러분들 기업 케어도 하고 하시잖아요. 이 빅데이터 이 활용이 이제 주 타깃이잖아요. 어떻게 이거를 활용을 해서 우리 기업의 어떤 전략을 수립하는데 전략을 수립해서 뭐 제품을 만들든지 서비스화를 하든지 할 것인가. 그러려면 뭐가 필요한가? 사실 첫 번째가 데이터가 필요한 거예요. 데이터가 필요한 거예요. 데이터 활용소의 자원이라고 돼 있잖아요. 이 데이터가 필요한 거예요. 이런 데이터 자원이 필요한 거죠.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케어하는 대부분의 중소기업은 이 자원을 그냥 흘려 넘기는 거죠. 이거를 관리를 대부분 안 해요. 근데 이것도 이제 중요한 자원인데 이거를 이제 관리하는 기업도 있고요. 제가 논문을 쓰면서 깜짝 놀란 게 있습니다. 상장 회사들한테 이제 제가 선문을 받으려고 이제 찾아가니까 이런 빅데이터를 활용하십니까? 의외로 활용하지 않는다고 한 데가 의외로 많더라고요. 오히려 규모가 적은 기업에서는 활용하고 있습니다. 하는 있고 주로 이제 기술 기술 쪽에 이제 어떤 창업한 기업들, 기술 창업 기업들 이런 기업에서는 활용을 하고 있지만 제조업 중심의 상장 기업에서는 의외로 활용하지 않은 기업이 많았고요. 일부 데이터를 자기 데이터를 정교하게 관리하지 않았기 때문에 활용을 못하고 의외로 그 관련 기업 해외 데이터를 그거를 사가지고 그거를 활용하고 있는 기업들도 있었습니다. 이 데이터의 자원화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정부에서 하는 노력이 이런 공공 데이터라든지 정부가 수집하는 각종 데이터를 수집해가지고 이거를 빅데이터 센터 플랫폼을 만들어서 일반 이거를 자원화할 수 있는 것으로 만들어주겠다. 그래서 지금 활발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빅데이터를 활용하고 제품을 만들든지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게 자원이죠. 이 자원을 정부에서 제공하겠다. 정부에서 그러면 필요한 데이터를 갖다가 활용해서 가공해서 어느 정도 가공해서 줄 계획인가 봐요. 그래서 그걸 갖다가 쓰면 상품을 만들거나 서비스를 화를 하거나 뭐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제공해 주겠다 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기술입니다. 이걸 가공을 처리할 수 있는 기술이 필요한 거죠. 이런 기술이 필요한데 중소기업이 당장 이 기술을 활용하는 기업들도 점진적으로 늘어나고 있고요. 꽤 있습니다. 꽤 있는데 아직까지는 이게 이 기술 분야의 전문가가 이제 미진한 거죠. 이제 이런 기술들을 이제 점진적으로 확산하고 못하는 것들을 이제 정부에서 지원해 주겠다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더 이 기술과 함께 더 중요한 거는 지금 뭐 교육도 이제 많이 시켜주고 있고 하거든요. 정부에서는 이 인력을 10,000명 빅데이터 관련 인력을 10,000명을 양성하겠다. 지금 계속 양성하고 있는 중이고요. 조만간 이제 뭐 10,000명 이상도 될 수도 있고요. 이는 뭐 인원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이런 데이터를 총괄할 수 있는 능력이 중요한 거기 때문에요. 이 인력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지금 이 전체적으로 요 자원, 그러니까 데이터, 그 다음에 기술, 인력, 요 전체적인 거를 다 지원해 줄 수 있는 시스템을 지금 갖춰가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빅데이터의 특성입니다. 빅데이터 특성은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는 분도 있고, 모르시는 분도 있고, 또 이제, 빅데이터 하면은 큰 용량의 데이터 아니야? 이제 이 정도로 이해하시는 분도 있는데, 일단 볼륨 하면 규모죠. 그러니까, 이 정도만 이해할 수도 있죠. 그 데이터 용량이, 데이터 정보량이 굉장히 기술적인 발전도 있었고, IT가 이제 계속 이제 일상화되어 가잖아요. 요즘에 이제 연세 드신 분들은 이 IT 부분이 약해서 지금 실질적으로 이제 여러분 금융기관을 이용하시면 은행 이용하시는 분들도 연세 드신 분들은 창구에 가서 이용하지만 젊으신 분들은 지금은 뭐 스마트폰이라든지 모든 거 가지고 거래를 다 할 수 있잖아요. 안 되면 ATM기, 그 다음에 자기 핸드폰 이런 걸로 이제 거래가 다 되잖아요. 예금도 되고 뭐 다 할 수 있는데 이런 거에 익숙치 않은 세대들은 점진적으로 이제 상당히 애로사항을 겪고 있는데 적응을 해야 돼요. 이 IT가 일상화되면서 디지털 정보량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디지털 양이 계속 SNS, 스마트폰 이런 걸로 인해 가지고 계속 그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죠. 그러니까 제타바이트라고 하는 시대에 진입했다. 그러니까 이 정보량이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 특징 중에 하나가 여러분들 쉽게 알고 있는 규모. 그 다음에 벨로시티는 속도입니다. 속도. 그러니까 지금은 이런 정보도 실시간의 정보가 서로 이제 공유하고 또 정보를 얻고 또 정보를 서로 주고받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 다음에 데이터 생성도 수시로 되는 거고 처리도 수시로 되고 활용 속도도 굉장히 빠릅니다. 또 이동 속도도 이제 빨라지는 거고 대규모 데이터 처리도 순식간에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가치 있는 정보를 어떻게 추출하고 이런 것도 굉장히 속도도 빨라집니다. 그러니까 요즘에는 이걸 어떻게 활용할 건가 하는 것까지도 실시간 이렇게 처리가 되거든요. 굉장히 쉽게 얘기하면 마케팅을 하기 위해서 어떤 제품을 지금 선호도가 어떻게 되고 그 선호도에 따라서 요거를 어떻게 수정해야 되겠구나, 개선해야 되겠구나, 어떤 거를 선호하는구나, 고객들이 빅데이터를 활용해서 어떤 대형 마트라든지 이동 동선이 어떻게 되는구나, 이동 동선에 대해서 머무르는 시간이 어느 매장에 어느 제품 쪽에 머무는 시간이 많고 또 요일별로는 언제 많고 시간대는 언제 많고 하는 그런 실시간적인 데이터가 이미 외국에서는 수년 전에 그걸 활용해서 빅데이터를 활용해 가지고 마케팅에도 활용하고 있습니다. 저희 우리나라에서도 그런 데이터를 가지고 지금 하고 있거든요. 특히 이제 카드라든지 이런 걸 사용하는 패턴에 따라서 그 사람이 많이 사용하는 거에 대한 홍보도 하게 돼 있고 또 그런 홍보도 고객이 어떤 거를 많이 이용하고 하는 거에 따라서 어떤 메시지도 보내주고 이런 것도 지금 하고 있어요. 오늘도 많이 따라가 있는데 실제 거기에 근접성은 좀 더 선진국에 대해서는 많이 뒤쳐져 있죠. 그 다음에 베어리티, 이거는 이제 다양성입니다. 여러 가지 데이터 종류가 있죠. 여러 가지 로우 기록이라든지 소셜, 현실, 여러 가지 데이터 종류가 계속 증가하고 있고요. 또 이제 멀티미디어 이런 것도 이제 계속 발전해 가고 있잖아요. 이런 비정형 데이터라는 유형들이 다양화되고 있습니다. 요즘에 블로그도 다양화돼 있고 유튜브도 있고 하면서 이런 것들을 전부 분석을 하는 거예요. 그만큼 다양화되어 있다. 그 다음에
벨레시티인데 이거는 방대한 데이터에 기반의 질 높은 데이터 활용. 이것보다 이제 진실성이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방대한 데이터일수록 그 데이터를 가지고 분석해서 양질의 데이터를 추출해내는 그 양질의 데이터를 가지고 그걸 활용할 수 있는 질 높은 데이터를 활용해서 유용한 어떤 제품이라든지 서비스라든지 이런 걸로 활용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떤 목표, 우리 회사가 필요로 하는 목표, 우리 회사가 필요로 하는 목표라는 게 서비스 향상을 해야 되겠다. 아니면 제품의 질을 높여야 되겠다. 아니면 생산성 향상을 해야 되겠다. 아니면 어떤 의사결정을 오나가 의사결정을 못하거나 어떤 뭐 팀장이나 뭐 의사결정을 못한 때 이 데이터를 가지고 딱 내놓고 이거는 이런 방향성이 맞다라는 의사결정을 하는데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거죠. 지금 해외에서는 이 데이터를 가지고 의사결정하는데 활용도도 꽤 높고요. 일본 같은 경우는 뒤에도 나오겠습니다만은 제품이라든지 이 제품 생산에 상당히 유용하게 활용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뭐 이런 쪽으로 좀 이렇게 빨리 진전이 됐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value, 이게 가치인데요.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가치를 도출하고 다양한 분야에 적용하기 위해서 데이터 정확성, 타당성, 신뢰성 등을 검토해서 통찰력 있는 유용한 정보 제공으로 가치를 창출해야 되죠. 이것도 이제 5V라는 5V라는 영어로 빅데이터 특성 얘기하기도 하고요. 위에 분야의 3개만 가지고 3V라고 얘기도 하고, 거기에다가 콤플렉시티, 복잡성, 이걸 포함해 가지고 6가지를 특성으로 제시하기도 하고, 이거는 이제 뭐 다양하게 이제 뭐 특성을 얘기하게 하는데요. 제가 여기에 빅데이터 특성을 다 모두 나열했기 때문에 빅데이터는 이러한 특성들을 가지고 있구나. 복잡성, 데이터 종류도 복잡하고 관리 대상도 늘어나고, 그래서 뭐 데이터 처리라든지 관리라든가 이런 게 이제 갈수록 복잡해진다. 이것도 사실은 이제 빅데이터의 특성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빅데이터 하면 양이 크다 이런 개념으로 이해할 수도 있었는데, 이만큼 복잡하고 속도도 빨라지고 다양해지고 질성도 있고 가치도 있고 복잡해진다, 이런 여러가지 특성을 지니고 있다라는 걸로 이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정도로만 이해를 하셔도 여러분이 빅데이터라는 게 내가 알고 있던 데이터가 규모가 큰 그런 거구나 하는 것에서 좀 벗어날 수 있겠죠. 4차 산업혁명의 개념 요소가 현실과 가상이 인간을 중심으로 하는 4단계로 융합하는 기술 혁신의 패러다임이다. 4차 산업혁명의 개념이 뭐냐? 그러니까 뒤에 이제 나오겠습니다만은 현실과 가상의 세계를 인간 중심으로 융합하는 기술 혁신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제 뒤로 이제 계속 얘기가 나오겠고, 여러분들이 이제 데이터 수집, 사물 인터넷이죠. 그다음에 이제 데이터를 전송하고 분석하는 이제 클라우드, 빅데이터, 그다음에 이제 뭐 가치 창출을 하고 인공지능하는 AI, 그다음에 이제 비즈니스 모델을 창출하는 블록체인. 여러분들이 뭐 다 들어봄직한 이런 것들이 이제 4차 산업혁명에 유용하게 이제 적용되고 활용될 그런 요소들이죠. 다 들어보신 내용들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이런 것들이 우리 시대를 이끌어가고 이거를 통해서 계속 이제 우리 생활에 이제 계속 적용이 되는 거예요. 적용이 되는 거기 때문에
앞으로 5년 이내면 놀라운 세상이 계속 전개될 겁니다. 근데 빅데이터가 이제 우리나라가 왜 이게 빅데이터 활용은 모든 분야의 활용 분야는 제품을 새로 만들어낸다든지 기존 제품을 개선한다든지 서비스를 개선한다든지 창출하든지 여러 가지 회사의 어떤 비용을 절감한다든지 또 생산성의 향상을 한다든지 어떤 아까 얘기했듯이 이제 의사결정을 한다든지 이런 다양한 분야에 사용합니다. 그 다음에 어떤 위험을 사전에 예방하는데도 활용하고요. 그러니까 홍수라든지 군 부대의 어떤 거라든지 분야는 무궁무진합니다. 무궁무진합니다. 근데 이제 우리나라가 빅데이터를 도입한 중소기업이 이게 이제 한국 무역협회 조사 자료입니다. 작년도에 무역협회 조사 자료에 가면 한국은 중소기업 빅데이터 도입한 중소기업이 0.9%밖에 안 돼요. 일본 2.9% 대비해서 3분의 1 정도밖에 안 되죠. 우리나라 중소기업이 아니라 기업을 대상으로 해도 한국은 도입을 하거나 도입 검토한 기업이 1.9%밖에 안 돼요. 일본의 23%에 비해서는 어마어마한 차이가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가 요거에 대해서 굉장히 죄송합니다. 네, 전화 드리겠습니다. 좀 죄송합니다. 한 30분 후에요. 어마어마한 차이가 나죠. 그 빅데이터 필요성 이걸 이제 조회를 왜 그러면 빅데이터를 이렇게 활용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빅데이터가 필요하지 않다라고 한 기업이 우리나라 80%가 넘는 거예요. 81% 정도 되는 거예요. 그 얘기는 아직까지 빅데이터에 대한 개념이라든지 빅데이터 활용에 대한 것을 모른다라는 얘기죠. 제가 논문을 쓰면서도 유사한 설문을 해보니까 아직까지 빅데이터에 대한 개념 정리가 안 되는 기업들이 대다수입니다. 그래서 그만큼 우리나라가 수년째 우리나라 빅데이터가 들어온 지가 거의 7, 8년, 한국 빅데이터 협회가 만들어진 지가 6년, 7년째 돼 가는데도 불구하고 그만큼 활성화를 못했고 정부에서도 그만큼 해야 되겠다라는 의지는 갖고 있었지만 활성화를 못했다는 얘기가 되는 거고요. 일본이 실질적으로 많이 앞섰기 때문에 그럼 빅데이터 활용을 어떻게 하느냐. 빅데이터 활용하는 순서가 그렇습니다. 신상품 개발이나 신규 고객 개척하는데 빅데이터를 활용하고 있고, 그 다음 순위가 비용 절감을 위해서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노동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서 활용하고 있다. 우리한테도 이제 시사하는 바가 크죠. 앞으로 우리나라도 이런 순서에 비근하지 않을까. 꼭 이런 순서는 아니겠지만 우리나라도 신상품 개발이라든가 신규 고객 개척이라든지 이런 거는 우리 금융권에서 이미 시작됐고요. 앞으로도 계속 지속되지 않을까. 기업에도 이런 게 적용되지 않을까. 그 다음에 이제 비용 절감이라든지 노동시간 단축. 어차피 주 52시간 이런 걸로 이제 자꾸 돼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쪽에 활성화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빅데이터 관련해가지고 이제 얼마만큼 많은 데이터들이 지금 쏟아지느냐. 1분 동안의 데이터입니다. 1분 동안의 데이터가 구글에서 200만 건이 검색을 하고 있는데 이런 게 다 데이터로 활용되죠. 유튜브도 72시간 비디오, 트위터가 27만 건, 1분 동안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나라가 최근에 빅데이터 플랫폼하고 센터가 출범이 됐어요. 이게 이제 작년에도 나왔고 전 정권에서도 얘기가 됐던 건데 최근에
10개 분야. 여러분들이 이제 관심 있게 둬야 될 부분들이 금융, 환경, 문화, 교통, 헬스케어, 유통소비, 통신, 중소기업, 지역경제, 산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관심 있게 이제 뭐 헬스케어라든지 교통이라든지 유통소비라든지 통신, 그다음에 중소기업 이런 분야 특히 10개 분야인데 이런 분야 쪽에 빅데이터 플랫폼을 만들고 100개의 빅데이터 센터를 최종 선정하겠다. 지금 현재 72개 선정했고요. 8월 8일까지인가요? 8월 8일까지인가 언제까지 2차 28개 공모 중입니다. 그래서 이제 뭐 5천여 데이터를 공급을 본격화하겠다. 그래서 100개 센터를 만들어서 빅데이터를 수집된 정보를 기업들이 원하는 형태로 즉시 활용할 수 있도록 제공할 계획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관심을 가지고 있으면 이런 쪽에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4차 산업 관련해 가지고 이제 이런 것들이 변화할 것이다 라고 이제 외국에서 이런 발표한 자료들인데요. 뭐 2021년이면 우리하고는 좀 이제 우리가 좀 더디겠죠. 뭐 로봇이라든지 이런 개발에 더 많이 투자할 것이다. 기존 그 다음에 뭐 IT 직원은 40%가 뭐 이런 쪽에 이제 고용될 것이다. 될 것이다. 그 다음에 뭐 인공지능 관련해 가지고 뭐 일자리가 많이 창출될 것이다. 뭐 전자제품 95%가 사물 인터넷 기술이 적용될 것이다. 우리가 이제 좀 더딜지는 모르지만 이런 것들이 이제 계속 될 거다라는 얘기예요. 이제 이런 것들이 발전함으로써 이제 리콜이라든지 뭐 모니터링 투자 쪽에 이제 AS 쪽에도 많이 이제 될 것이다 이런 내용입니다. 이제 미래 산업 구조 변화입니다. 이 소프트웨어가 이제 세계를 먹여 살릴 것이다라는 내용이고요. 이 데이터, 지식 이런 것들이 우리가 이제 지식, 정보화 사회, 과거에 이제 그랬는데 이제 지능 기반 사회까지 이제 왔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데이터가 제가 원유라는 표현을 썼잖아요. 정부에서도 데이터 경제라는 용어를 썼습니다. 데이터 경제를 활성화시키겠다. 데이터와 지식이 산업의 새로운 원천으로 부각될 것이다. 앞으로는 제가 데이터가 정보자산이라고 그랬잖아요. 지식이 먹여 살릴 것이다. 앞으로는. 그 다음에 플랫폼과 생태계의 경쟁 중심으로 사는 경쟁 방식이 변화할 것이다. 그러니까 플랫폼 경제를 하겠다. 이런 생태계 경쟁 중심으로 산업 경쟁 방식이 바뀔 것이다. 그 다음에 승자 독식 플랫폼 경쟁 사회로 바뀔 것이다. 그러니까 먼저 선점하면 독식할 수 있는 그런 세가 된다라는 얘기고요. 벤츠 회장이 이런 얘기했습니다. 이제는 자동차는 기름이 아니라 소프트웨어로 달린다. 왜냐하면 자동차 내에 모든 이 미래 산업에 대한 뭐 데이터를 가지고 여러 가지 4차 산업혁명 관련 정보를 모두 정착시킨다는 뜻이거든요. 그 다음에 테슬라 자동차 CEO도 테슬라는 쓸수록 좋아지는 차이다. 그만큼 그 차 안에 여러 가지 내장되는 기능이 다양화될 것이고 좋아질 것이다 라는 그런 뜻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4차 산업혁명과 빅데이터 이렇게 됨으로 인해서 우리 개인적인 삶과 환경에는 어떤 변화가 있겠느냐 하는 겁니다.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여러분들이 상당히 우리가 이제 먼 미래가 아니고 가까운 미래에 지금 이제 실제 감지되고 있기도 하고
조만간에 이렇게 바뀔 것이다. 이 고용 구조의 변화입니다. 고용 구조의 변화, 이런 이제 빅데이터라든지 4차 혁명 시대와 관련해서 이제 제조 중심에서 이런 4차 산업혁명과 관련하고, 그 다음에 지금 이제 지금 중소기업 경영자들에서는 아주 반대 여론도 많고, 최저임금 상승, 주 52시간 이런 거에 대한 불만이 많죠. 물론 경영자 입장에서는 많을 수밖에 없죠. 그런데 이제 이런 변화가 조만간에 오게 돼 있습니다. 지금 과도기인데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빅데이터 관련해서 4차원 관련해 가지고 새로운 일자리가 아까 230만 개 생긴다 했잖아요. 일자리가 다 바뀌게 돼 있죠. 기존의 4차 산업혁명 이전 시대에 없어지는 일자리들이 많이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새로운 일자리가 많이 창출될 것이다. 고용구조 이제 양극화가 될 것이고, 이에 따라서 지능정보기술 분야의 인력 수요가 굉장히 늘어날 것이다. 제가 그랬잖아요.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지능 기반 사회라고 했죠. 지능형 정보 얘기를 하잖아요. 지능형 정보 시대. 과거에는 지식 기반 사회 막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이제 지능 기반 사회이기 때문에 인공지능, 가상현실, 3D 혁명 막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그런 사회로 갈 것이다. 전문 서비스, 미디어 분야의 고용 성장률이 이런 쪽에 많이 늘어날 것이다. 그 다음에 보건 분야에서도 이제 그 원격 의료 서비스가 도입될 것이다. 이 얘기는 뭐냐면 아직까지는 이 분야가 법이 통과가 됐는지 여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직 통과 안 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의사가 이제 원격으로 이제 의사로서 이제 의사하고 환자하고 화상을 중심으로 이렇게 의료 서비스를 해준다든지, 그거 해가지고 이제 의료 진단을 해준다든지 이런 것도 이제 조만간 이루어질 수 있다. 그다음에 각종 서비스 비용 감소, 품질 향상, 편의성인데 이런 것들이 다양하게 이루어짐으로 인해서 이 비용도 감소되고 품질도 향상된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지능정보 기술을 활용해가지고 치료 횟수도 감소된다. 아까 이제 원격 이제 서비스 이런 거하고도 연관이 됩니다. 그때 이제 이런 개인 삶들이 굉장히 이제 변하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고도화된 언어 인지, 그러니까 이제 모든 것들이 이제 인공지능이 발전하잖아요. 이런 것도 다 인공지능이 자동 번역되고, 그러니까 이제 번역하시는 분들도 이런 자동 번역, 지금도 사실 영어 번역기에다 집어넣으면 많이 번역이 되잖아요. 이제 완벽하지는 않지만 이런 것들이 계속 이제 발전하게 되면 많은 직업들이 자리를 잃게 되고, 그에 따라서 많은 변화가 있을 겁니다. 서비스도 향상될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기존 시스템이 많이 보완이 돼서 생활의 환경이 많이 안전화될 수도 있다. 그다음에 빅데이터를 활용해서 범죄 예측 모델을 활용해서 아까도 제가 얘기했습니다만은 국방이라든지 치안 서비스 이런 거 강화에도 기여할 것이다.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이 상상한 그대로 과거에 영화에서만 범직한 그런 것들이 많은 변화를 조만간 가져올 겁니다. 지금도 많은 변화를 가져오고 있습니다만, 그 다음에 개인 맞춤형 서비스 제공이 확대될 것이다. 지금도 이제 빅데이터를 가지고 수시로 이제 이걸 활용하는 데 있어서는 데이터를 확보를 해서 우리가 어떤 제품을 출시도 했는데 이거가 어떤 불만이 있고 어떤 분야를 이렇게 개선을 하면 팔리겠구나, 이런 것들을 수시로
할 수 있고, 또 어떤 고객들에게 맞는, 어떤 특정 고객에 맞는 서비스도 바로바로 제공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점진적으로 확대될 것이다. 그 다음에 이제 개인별 맞춤형 학습이 돼서 학원이라든지 과외 사교육비도 많이 줄어들 것이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다 이제 이런 인공지능, 빅데이터, 4차 산업혁명 이런 걸로 인해서 점진적으로 그동안에 우리가 지출했던 비용, 그 다음에 지출했던 많은 시간, 여러 가지들이 많은 해소를 하게 될 것이다. 그 다음에 복지 사각지대 이런 것들이 사전에 예측을 해서 취약계층이라든지 빈곤계층에다가 복지 행정이 내실화될 것이다. 이런 것들도 이제 다 데이터화를 하게 된다는 얘기죠. 데이터에서 그걸 이제 다 내실화를 기할 수 있다라는 얘기고요. 문제는 이제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양극화가 심화될 수도 있고요. 또 이걸로 인해서 분쟁이 증가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개인정보 유출될 수도 있고요. 인간이 소외될 수 있다는 이런 단점도 있습니다. 개인정보 유출 문제는 지금 가장 우리나라에서 지금 개인 신용정보법들이 이제 뜨거운 감자이고, 중국 같은 경우에는 개인이 이동하는 경로들을 다 찍어가지고 그 동선을 다 만들어가지고 이분의 성향 같은 걸 다 분석해서 지금 데이터화해서 활용하고 있다는데 우리는 그걸 못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게 어디 범위까지 빅데이터하고 이제 인공지능을 활성화하려면 허용을 해줘야 되는데 이 개인정보 유출 가능성도 얼마 있습니다. 근데 어디까지 허용해주고 하는 이런 문제가 이제 좀 있죠.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이 이제 인공지능이 활성화되면 인간이 소외될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기계가 인공지능 제3의 이제 뇌가 다 어떤 기능을 해버리면 인간이 소외될 수도 있다라는 얘기죠. 아까 이제 승자독 씨 얘기했잖아요. 먼저 이걸 개발하고 먼저 선점을 해버리면 모든 생산성이 항상 다 기할 수 있고 독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는 부자가 되고 그걸 못한 데는 이제 그 분야에 대해서는 이제 뭐 어려움을 겪는 그런 경우도 있었고요. 좀 전에 앞에서 개인정보 유출하고도 연관성이 있습니다만 다양한 센서로 수집된 정보 확대로 사생활 침해가 될 수 있습니다. 이게 사생활 침해가 이제 심각하게 우려될 수도 있죠. 그래서 이제 지금 이 국회에 계류된 3법이 통과가 어려운 부분이 이게 있거든요. 우리나라가 이제 너무 민주화되다 보니까 이 분야를 통과시키려니까 이제 애로사항이 좀 있죠. 이런 것들이 어디까지 허용할 것이냐 하는 가장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해킹 당할 경우에 국가 시스템이 위협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게 지능정보 시대에는 이 해킹 문제가 가장 큰 문제이고요. 뭐 여러분들께서도 이제 뭐 여러분들 정보라든지 뭐 카드라든지 뭐 통장이라든지 뭐 이런 걸 뭐 해킹이 당했거나 여러분들이 뭐 핸드폰에 뭐 어떤 정보가 해킹 당해가지고 엉뚱한 그 피해를 보는 그런 경우 있잖아요. 이 지능정보화 시대에서는 가장 큰 게 이 해킹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 해킹을 막을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이제 보다 더 이런 빅데이터, AI, 4차 산업혁명에 이런 해킹을 막을 수 있는 시스템이 더 앞서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국가 시스템이 망가질 수도 있죠. 크게 위협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개인의 삶뿐만이 아니고 국가의 삶, 여러 세계의 여러 가치, 세계와 함께 작동하는 이 세계에는 정말 예측
사전에 예측 못하신 분들은 예측하기 힘든 이런 현실이 생길 수 있고요. 사전에 세계가 이렇게 변하는구나. 나도 이런 시대에 살면서 이런 게 닥칠 줄 모르니까 닥칠 수 있으니까 또 닥치니까 여기에 적응해야 되겠다는 준비 자체는 갖춰야 되고요. 여러분들이 또 이런 걸 케어하시게 되면 아 나도 이런 거에 빨리 적응해야 됐구나. 또 이런 내용들이 언론에 나오거나 또 회자될 때는 나도 이런 기본적인 지식을 갖고 있어야 되겠구나 하는 것들을 항상 염두에 두셔야만이 여러분들도 이걸 염두에 두지 않으면 갑작스럽게 닥친다고 할 수 있는데 갑작스러운 것은 사실은 아닙니다. 상당히 오랜 기간 국가에서 준비는 했지만 현실화하는 데에는 상당히 더디었던 거고요. 지금은 주변 국가, 뭐 선진 국가는 물론이고 일본, 중국에 비해서도 상당히 뒤져 있기 때문에 이제 따라가기 위해서 맹 추격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우리나라도 이제 빅데이터라든지 AI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준비도 돼 있고 연구도 많이 했습니다만은 어떻게 실행하는데 어떤 더딘 측면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제약 요인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더 뒤쳐서는 안 되겠다. 이런 것 때문에 지금 굉장히 이 국가적으로 이제 앞장서서 중소기업에게도 여러 가지 이, 이, 정보도 주고 데이터도 제공해주고 플랫폼도 설치하고 센터도 설치하고 기술 제공도 하겠다, 인력 양성도 하겠다 이렇게 나서고 있기 때문에요. 여기에 부응해서 여러분들이 현업 부서만이 아니고 뭐 영업 파트 또 뭐 작업 파트만이 아니고 R&D 파트 여러 가지 다양한 파트에서 기업들한테 그렇게 얘기하세요. 활발한 의견도 하고 소통도 해서 이러한 성장 동력이 창출할 수 있는 제품이라든지 서비스에 선점할 수 있도록 관심을 좀 가져달라는 얘기를 좀 꼭 하시고 또 제가 지능정보 시대라고 그랬잖아요. 지능정보 시대. 과거에는 지식 기반 시대를 넘어서 디지털화 시대라고 그랬잖아요. 옛날에 정보화 시대가 아니고 이제 디지털 시대가 됐기 때문에 이 지능정보 기술을 항상 접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시고 이런 교육 기회라든지 어떤 이런 우리 회사와 관련된 기술 이런 것들이 정부에서 제공하는 기술이 있나 없나 이런 걸 항상 염두에 두시고 필요한 인력들한테 교육도 시키시고 이러한 미래를 이해할 수 있는 해안을 갖도록 그다음에 우리 회사하고 연관된 기술이 뭐고 영향력이 어느 정도 되고 4차 산업혁명과 관련해서 이런 것들을 항상 염두에 두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항상 지금 앞으로 시대는 최근 몇 년 전에도 그랬습니다만은 미래의 해안을 갖지 않으면 항상 뒤처지게 돼 있고요. 지금 우리 한국기술개발협회에서도 그런 해안을 가지고 정부 R&D 사업 관련해서 여러분들한테 교육도 시키고 하고 있잖아요. 정부에서 R&D 사업도 무궁무진하게 이렇게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보십시오. 4차 산업혁명 관련 그 다음에 어떤 건 빅데이터 관련 이런 다양한 분야에 대해서 특히 빅데이터도 다양한 분야에 대해서 R&D 사업이 추진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당분간 모르겠습니다만은 앞으로 올해 내년 이 연차적으로 이 4차 산업혁명 관련 빅데이터 관련 데이터 경제 관련 또 이제 물론 이제 수소 자동차 관련 이런 분야도 있습니다만은 이런 앞으로 꾸준히 지속적으로 R&D 사업이 추진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이런 걸 주제로 제가
1시간 동안 얘기를 했고요. 제가 처음 이 주제를 가지고 나왔는데요. 다음에 여러 가지 의견을 수렴해서 좀 더 여러분들한테 다가갈 수 있는 어떤 데이터를, 어떤 자료를 여러분들한테 제공해 주는 게 좋을까 하는 거를 또 해서 좀 더 다음 달에는 좀 더 보완해 가지고 여러분들 가까이에 또 오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뭐 다른 사냥이 있어서 좀 일찍 끝냈고요. 다음에는 좀 더 보완된 자료로 여러분들한테 얘기를 해주겠고요. 혹시 질문이 있으면 하겠는데 뭐 없으면 끝내도록 하겠습니다.